세계 여자 바둑 최강자를 가립니다. 한중일 대만 여자 바둑 쟁탈전. 오늘도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 준결승전에 이어 오늘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정 선수와 중국의 위징 선수가 다시 한번 맞붙게 됐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세 개의 라이벌, 남자 기사들의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최정 선수와 중국의 위징 선수도 마찬가지로 여류 기사들의 세 개의 라이벌입니다. 그 라이벌들끼리 또다시 결승 무대에서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 간의 19번째 대결인데요. 사실 이 상대 전적에서는 위징 선수가 다소 앞서고 있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초창기에 좀 많이 졌어요. 첫 판을 이기고 난 뒤에 최정 선수가 내리 6연패를 당하면서 이거 천적 관계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두 선수 대국에 앞서서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한중일 대만 여자 바둑 쟁탈전입니다. 중국 장시성 이춘시에서 열리고 있고요. 네, 바로 오늘 10시죠. 결승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어느 정도 좀 생각할 시간이 충분한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준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최정 선수가 대만의 헤이자자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중국의 위징 선수가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또 힘겹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물론 위징 선수가 승리를 거뒀긴 하지만 후지사 리나 선수의 좀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최정 선수는 비교적 좀 원활하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네, 두 선수 간의 라이벌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요. 사실 어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두 선수의 스타일은 좀 극명히 다르거든요. 네, 최정 선수는 좀 호전적이고 좀 전투적인 기풍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위징 선수는 좀 간명하게 바둑을 이끌고요. 또 반면 운영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기가 뚜렷한 만큼 본인의 스타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 짝수에서는 위징 선수가 다소 우위를 보였다면 이 홀수에서는 또 최정 선수가 우위를 보인다. 이런 분석을 저희가 찾아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대결이 2013년, 그때는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2014년에 6연패를 당했어요. 네. 그리고 2015년에는 또 4승 4패로 우위를 보였고 네. 2016년, 작년이었죠. 다시 1승 4패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천태산 농상은행배에서 최정 선수가 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묘한 징크스 같아요. 홀수에서는 최정 선수가 앞서고 네. 짝수에서는 위징 선수가 앞서고 그 징크스가 오늘 대회까지 이어졌을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또 2017년 홀수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한중일 대만 여자 바둑 쟁탈전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각자 1시간이 주어지고요. 초읽기는 30초 3회, 덤은 7집 반이 되겠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흑번을 들었고요. 특히 이제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중국 룰을 접했을 때는 흑보다 더 백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과 다르게 덤이 이제 7집 반이기 때문에 물론 한 집이 그렇게 크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프로들 간의 대결에서는 한 집 차이가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10명 중 9명 이상 네. 흑보다 백을 더 선호를 하고요. 반대로 중국 기사들은 한국 기전에 참여했을 때는 당연히 흑번을 좋아하죠. 네. 보통 이 돌가리기로 흑백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선택권이 주어지는 기전도 조금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LG배라든지 예전에 사실 제가 LG배 이제 세계기항전에 나갔을 때 그때는 대만 선수였기도 하지만 대만도 이제 중국 룰로 바둑을 둡니다. 근데 제가 백을 들겠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정말이냐고. 당연히 흑을 들어야지. 6집 반이거든요, LG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한 집 차이가 아주 좀 작아 보이지만 선수들에게는 크게 미묘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한 집의 차이로서 이제 흑번을 더 선호하게 되느냐. 한국 기전에서는 흑번을 더 선호하게 되고 중국 기전에서는 백번을 더 선호하게 되는 네.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이 대다수의 기사들이 100번을 선호하기 때문에요. 네. 혹시 중국 기사들 중에서 정말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이 흑번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있을까요? 중국 기사들 7집 반이라도 흑을 들겠다는 기사들이 꽤 있어요. 아, 꽤 있나요? 네, 뭐 탕웨이싱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웨 선수도 그렇고 이제 흑번을 들었을 때 승률이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커제 선수가 워낙 100번의 강점을 보이고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100번을 선호한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긴 것인데요. 어, 실제로는 흑을 더 좋아하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좀 공격적인 기풍을 띈 선수들은 흑을 더 좋아해요. 전투를 좀 즐겨 하고, 네, 커제 선수는 바둑을 좀 간명하게 이끄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상대방이 걸어오는 싸움을 마다하진 않지만 본인이 먼저 그렇게 복잡하게 이끄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100번이 더 잘 어울린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오늘 대국 이 두 선수의 스타일을 봐도요. 최정 선수가 흑, 위징 선수가 백인데요. 네. 좀 기품과 잘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정 선수가 좀 힘바둑이라서 본인의 스타일로 이끌 수 있다면은 뭐 흑번도 나쁘지 않고요. 네, 이 라이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의 기풍을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흑번이었을 때 기풍 그리고 백번이었을 때 기풍 모두 다 파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흑번이든 백번이든 관계없이 본인의 스타일로 포석을 짜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이 초반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두 선수의 대국은 좀 결과가 네, 따라오기도 했거든요. 네, 뭐 최근 현대 바둑에선 특히 포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중후반의 마무리 능력은 그 이창호 구대 시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획을 크게 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끝내기에 대한 그 정교함,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 되면서 중후반 마무리 능력은 대부분의 기사들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포석의 중요성이 좀 극대화된 것이죠. 네, 이 기사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된 만큼 아무래도 이 기사들 간의 대국에서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대국 자신의 스타일대로 두 기사가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네, 이제 여자 기사긴 하지만 이 두 명의 최정 선수와 유진 선수를 좀 본다면 남자 기사들과 줄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국에 임하거든요. 예전에 특히 뭐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루이나위 구단을 제외하고는 여류 기사들이 남자 기사들과 둘 때 그렇게까지 자신감을 내비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여자 바둑계의 그 기량이 많이 상승하고 또 좋은 인재들도 나오고 실력도 많이 향상되면서 최근에는 뭐 여류 기사라 하더라도 남자 기사랑 만나서 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대국을 하죠.
네, 뭐 최정 선수도 뭐 바둑 리그에서 남자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위징 선수는 이 남자와 여자가 제한 없이 출전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네, 물론 이제 신의 기전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아주 주목받았던 리친천 홍수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거둔 만큼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어떻게 보면 유망주를 가리는 대회에서 여자 기사가 남자 기사를 꺾고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신문에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좀 파격적인 네. 결과라고 볼 수 있었죠. 이 위징 선수가 우승 소식도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이 여성 선수가 남자 기사를 제치고 우승한 게 네 번째였다고 해요. 네. 물론 그 전에 유명한 것은 이제 루이나웨이 선수가 조은영 구단을 꺾고 네. 그 당시 이제 여자 남자 따로 이제 여류국수전 그리고 남자 국수전이라고 하진 않지만 뭐 통합국수 그렇게 두 가지의 대회가 펼쳐지는데 모두 다 우승을 거두면서 루이나웨이 선수가 통합국수에 오른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루이나웨이 선수가 여성 기사긴 하지만 이창호 구단도 많이 고전을 했고요. 그만큼 실력과 또 특히 힘이 너무 강해서 네. 이제 강한 남자 기사들도 한번 걸리면 그냥 넘어지거든요. 네, 특히 또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루이나이웨이 구단을 상대로 애를 먹었던 기억도 네. 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창호 구단 전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높은 평가를 했죠. 상당히 강하시다. 그런 평가를 많이 했고 실제로도 여러 번 발목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자, 네. 위징 선수가 이 자리를 압박을 하자 이제 기세죠.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최정 선수가 뛰어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기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보니까요. 이 위징 선수가 초반에 어제와 같은 포진을 들고 나왔는데 최정 선수가 날일자로 걸쳐가면서 네. 살짝 비틀었네요. 최근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걸쳐가는 수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알파고가 많이 보여준 수법이기 때문에 연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이 날일자로 걸치더라도 예전에는 협공 겸 이 굳힘에서 벌림을 허용한다 해서 네. 좋지 않다는 이론이 있었는데 현대에서 최근에는 그런 이론을 좀 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덮어 시험 당했으니까 재차 이곳을 맞으면 이 두 점이 살기가 어려워요. 네, 백도 이제 붙여서 받아둬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밀고 뛴 힘이 아주 좋아서 나중에 이제 흙이 당장은 덮어 씌웠지만 나와서 끊는 이 싸움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좌상기 일대의 변화는 백이 좀 만족스럽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지금 배석상 봤을 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기회에 차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흙이 이쪽 모양을 펼치고 있는 그런 포석인데 이 한 수가 너무나도 빛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진행은 최정 선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백돌이 이제 투자되면서 이쪽 우아기와도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항상 나와서 뚫으면 이제 나와 끊는 이 축관계가 있는데 잡을 수는 없죠. 이쪽 끊기고 건너간 다음에 이 넉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백이 이렇게 끊는다면은 이어야 돼요. 그때 이 축관계가 중요한데 지금은 백이 축머리 역할들을 다 하고 있죠. 네, 정말 한 칸이 빛나는 자리에 있는데요. 네. 흑으로서는 아쉬운 것이 이제 들여다보는 수가 축머리가 안 된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아, 이어줘도 네, 이어져도 마찬가지로
축이에요. 네, 이렇게 나가는데 네. 네. 네, 아주 초심자들을 위한 변화도를 그려주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중앙으로 한 칸 띄어져 있는 이런 자세는 당장도 좋아 보이지만 바둑판 끝날 때까지, 한 판 끝날 때까지 이 빛을 발하고 있는 자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뭐 축이 안 되니까 뚫는 진행을 할 수 없었고요. 이제 밀어가면서 이제 막아준다면 또 뛰어가서 마찬가지 맥락이죠. 이제 중앙으로 네.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호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이 모양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두어왔던 정석 아닌가요? 네, 네. 예전에는 다 막고뒀어요. 막고 뛰고 네. 찌르고 이제 그냥 넣느냐, 끊어두고 손을 빼느냐 이것이 정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찔러가는 수가 이제 연구가 되면서 지금 끊으면은 흙이 바깥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점이 잡히는 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잡히면 귀의 실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있게 되고요. 근데 백은 이렇게 늘고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쪽을 막고 나서 이제 뛰지를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네. 잡거나 뭐 젖히거나 이 두 점머리를 두들길 수 있다는 이것에 좀 매력을 느끼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두 점머리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네요. 이쪽 간격이 넓기 때문에 두 텀을 쌓는다면은 차후에 이제 침입을 해서 흑 한 점을 오히려 역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기세로 젖혀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정 선수도 네, 두 점 머리를 두드려 갑니다. 네, 좀 실리 쪽에 예민한 기사들은 지금의 진행보다 아까처럼 그냥 맞고 한 칸을 허용하고 귀의 실리를 차지했을 텐데 지금은 최정 선수는 실리보다는 두 텀 쪽 그리고 이 두 점 머리의 매력을 느끼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간격이 멀리 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칸이라도 쫓다면 네.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 백은 두 텀을 쌓고 흑 한 점을 좀 공격 대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 작전을 쓰겠다라는 뜻이죠. 두 선수는 사실 세계 무대에서 항상 만나는 네, 또 단골 멤버들인데요. 사실 올해는 그렇게 대회에서 많이 마주치지를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유진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위징 선수가 이제 오유진 선수에게 패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그래서 두 선수가 만나려면은 일단 위징 선수가 오유진을 넘고 최정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카트를 당하는 경우가 꽤 있죠. 이 세계 여자 랭킹 1위는 누구냐 이런 딱 문제를 던졌을 때요. 네, 이렇게 확실히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가 한 발짝 앞서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오유진 선수와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느껴지고요. 특히 오유진 선수는 나이도 어리고 항상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에 있고 이제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좀 더 발전한다면은 좀 이렇게 4인방 체제가 네. 갖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최정, 위징, 오유진 이렇게 좀 3강 체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유진 선수도 세계 대회 지금 타이틀 홀더 선수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놓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최정 선수는 두터움을 쌓은 이후에 이 우변 쪽이 아니라 하변 쪽에 침입을 했네요. 네, 지금 뭐 느는 수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차렷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건너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이 살아간다면 나중에 또 늘어서 추궁했을 때 흙이 좀 곤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궁색하게 살아야 돼요. 네. 밀어서 살 수는 없나요? 네, 방금 이제 네. 이 형태에서요. 네, 하나 밀어두고 살 수 있다면 좀 더 좋을 텐데요. 네, 지금 뭐 당장은 이쪽 자충 관계 때문에 미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치중당하면 당연히 잡히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건너가서요. 네, 지금은 이 넘어가는 형태가 자충이라서 네. 이렇게 먹여침을 당하면 오히려 백이 잡히죠. 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원래는 네, 한 집을 내고 살아야 하는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쪽을 밀어가지 않는다면 아까처럼 백이 넘질 않아요. 즉 끊어가서 이도들이 없으면 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늘었을 때 미는 것이 선수가 듣는 거였죠. 네. 그래서 위징 선수도 여기 받기는 억울하고 그렇다 안 받자니 느는 것이 당장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밀어가면서 이쪽을 받지 않고 역공을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쪽을 밀어주면서 백이 벽에 생겼고요. 이제는 정말 강력해요. 이 자리 침투하면은 이 한 점 살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도 우선순위는 이 한 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네, 아낌없이 밀고 이제 공격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이 밀어간 교환은 흑 쪽에서 확실히 손해예요. 반면에 이제 백이 이 교환은 뭐 물론 잡힌다면은 손해지만 여러 가지 수단이 있거든요. 붙이고 항상 이렇게 건너가자 하는 수법이 있어서 네. 팩감이 흙이 별로 없는 바둑이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 이 자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네, 이 한 점 살려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버리기엔 너무 크고 네. 살려 나오자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 모양이 궁색해요. 있는다면은 날짜로 둬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네, 초반 흐름은 좀 최정 선수가 주도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압한다면 단수가 상당히 커서 단수로 한다면 이렇게까지 다 당해요. 끝내기를 한다면은 아주 큰 집은 아니다 네. 라는 뜻인데요. 지금 늘어도 근데 거의 선수성이라서 백이 이쪽으로 늘어간다면 아까처럼 이 자리를 당할 수는 없거든요. 네. 급수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치중 간다면 오히려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원 선수의 생각은 한 칸 띄어서 뭐 이런 데 받게 만들고 늘어서 또 받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잡는다면은 귀지켰죠. 이것도 늘어서 선수 교환했죠. 한 점도 잡았죠. 이것은 백이 아주 흡족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 주문대로 과연 해줄 것인지. 네. 역시 받아주질 네. 않죠. 그 자리는 너무 큰 자리라서 선수로 당하는 것은 흑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정 선수가 이곳을 좀 먼저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아마 이제 이곳을 교환하고 그때 뛴다면 흑이 안 받아요. 이쪽을 그래도 나오겠죠. 네. 근데 이쪽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쪽 날일자를 당하는 것이 좀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지키면은 흑도 제법 크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것이 싫어서 일단 한 칸 뛴 것이고요. 서로 이제 기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최정 선수도 이 우변을 받아주지는 않았고요. 바로 하변 한 점을 움직여 갑니다.
네, 이 입구자가 하나 왔기 때문에 이제 한 점을 좀 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애초에 살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붙이면 항상 넘어갈 수 있는 이쪽 한 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역시 근데 건너가자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형태가 아까와 다르게 이제 이쪽에 쳐져 있어서 귀 쪽에 위력이 별로 없고 네. 이쪽 기는 과정에서 이 한 점이 끊긴단 말이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 한 점을 움직이는 일은 당장은 없을 겁니다. 네, 이 초반전 두 선수의 흐름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대만 여자 바둑 쟁탈전 우리나라의 최정 선수와 중국의 위징 선수의 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초반 진행 상당히 좀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포석 단계에서는 최정 선수가 잘 짰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쪽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수를 친다면 나가서 전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차하면 넘어가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서 이쪽 큰 실리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위징 선수도 이 한 점을 좀 나가면서 101점과 이 100 전체를 갈라가면서 이제 주도권 쟁탈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네, 네, 100도 역시. 이 한 점 쉽게 버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가 신경 쓰인다고 하고 한 칸 뛰고 제압당하면은 이건 실례로 앞선다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움직이는 수법을 둘지 좀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은 뭐 요즘에 이런 데 많이 붙이잖아요. 네. 점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붙이는 것은 항상 축이 좋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안전한 수가 나옵니까? 최정 선수답지가 않은데요. 네. 물론 이제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수를 두면서 이제 집 모양이 생겼고 이 백 전체에 이제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마음 놓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흑이 이렇게 제압을 한다면은 뭐 그래도 이쪽에 빼앗긴 실리를 만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형세가 뭐 나쁘지 않다, 할만하다라고 보고 정말 간명한 선택을 했네요. 네, 과연 이 이후에 어떤 수단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지 최정 선수의 다음 수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제 믿겨지지가 않는데 당연히 이제 붙여서 싸운다든지 이 한 점을 살려 나올 줄 알았는데 싹싹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초반 진행을 보면요, 이 화끈한 전투가 일어날 것 같다가도 네,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타협이 되고 이런 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가 지금은 반면 운영 쪽으로 가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정말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좌하기 쪽에서의 벌어들인 실리가 꽤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 상대는 위징 선수고요. 위징 선수는 또 간결한 바둑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집을 간단하게 세어본다면 15집 정도 났어요. 이쪽은 20, 거의 25은 봐줘야 됩니다. 이게 40집에 좀 가능성이 더 있는 정도. 16, 20. 이쪽도 25 이상. 합쳐서 35은 봐줘야 되겠습니다. 이쪽까지 40. 네. 그러니까 집만 본다면은 100쪽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을 두면서 전투를 시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우상기 쪽을 지어가는 그 정도 전략으로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이 괜찮아 보이네요. 네, 초반 흐름 이 최정 선수가 기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판이 어지러워진다면 그만큼 네. 또 최정 선수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붙여가자 이제 젖히질 못했는데 젖힌 다음에 좀 호구를 쳐서 치받고 끊고 들어가게 된다면 흑의 형태는 좀 우영이 됐는데 백의 형태는 아주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위징 선수가 늘었어요. 그것은 이제 이어준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가서 압박을 하면서 모양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눈치를 채고 그냥 이어주지를 않았어요. 네, 지정 선수가 붙여가면서 반발을 좀 유도를 하고 있어요. 반발한다면은 이제 잡아가는 것은 역시 축이 되게 괜찮죠. 네, 축 관계를 말씀하셨던 게 이 축이군요. 네, 네. 지금은 딱 축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은 이제 흙이 이쪽으로 있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진행시키고 이제 입구자로 가서 다 잡으러 가는 그런 사활 승부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젖히는 수단은 일단 강력해 보이는데요. 네, 최강으로 버텨갔어요. 사실 어제 바둑에서 이 두 선수 모두 대마 생사가 좀 걸렸던 부분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제 최정 선수는 한 차례 타계 그리고 또 한 차례 공격으로서 모두 성공하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위징 선수 역시 후지사와 리나의 대마를 끝까지 추궁을 하면서 결국 패를 이끌었고 그 바꿔치기 과정에서 승기를 잡아서 승리를 거둔 내용을 보여줬었는데 모두 이제 공격력으로 봤을 때는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의 지금의 시점은 공격의 위징, 타계의 최정으로서 승부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네, 흙은 이제 두 선수의- 가지가 있죠. 끊는 것과 위로 치는 것. 아예 가장 크게 잡으러 갑니다. 네, 뒤에서도 지금 살려주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네, 지금은 잡으러 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그맣게 살리는 것은 혹시 세력이 쌓였을 때 이런 식으로 쌓였을 때 이쪽만 제압하더라도 균형이 맞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베개 자체로 깔끔하게 사는 것은 잘 보이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은 가능한데 네. 이제 뭐 폐 모양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00% 산다라는 모양은 또 나오질 않습니다. 네, 뒤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면 최정 선수가 붙여간 응수타진 좀 과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백에 붙이는 수는 승부수의 일종이었고요. 위징 선수가 최강으로 받아치면서 기본적인 전장은 흑 쪽이 더 좋아 보여요.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격이 꽤나 매섭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다음 백의 한 수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좀 끊어간다면 타개가 어려울까요? 이렇게요. 네. 일단은 단수 치고 잡았을 때 확실히 사는 모양이 아니죠. 네. 네, 사활이 늘어도 젖혀서 이렇게 꼬부린다면 못 살고요. 다만 이제 이 장면에서 백이 젖히고 맞아요. 잡는 건 못 삽니다. 이렇게 젖혀가면서 한 집을 확보하고 흙은 강하게 준다면 이것도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끊었을 때
이제 따내는 것이 선수예요. 이 형태라고 본다면 이 백 전체를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흑도 꽤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끊었을 때 그냥 잡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일단 이 끊어둔 교환이 워낙 악수라서 네. 좀 꺼려지기도 해요. 그리고 는다 하더라도 이제 치 받으면 또 사는 모양도 아니고요. 네, 역시 쉽지가 않았을까요? 최정 선수는 그냥 호구 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 교환을 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리고 이쪽은 선수거든요. 추궁하면 이제 밀었을 때 혹은 한 칸을 띄었을 때 이 돌과의 연결고리가 좀 생기면서 그렇게 끝까지 추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추궁을 한다면 백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씌우는 것이 좀 괜찮은 맥으로 보여져요. 네, 모두 잡히나요? 네, 이렇게 진행되면 잡히지는 않거든요. 흙이 살려 나올 수 있는데 네. 이제 끊고 살려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함정이죠. 아, 지금 끊게 된다면 네. 네, 자충이 걸리면 이제 뒤로 메워서 잡히기 때문에 흙은 이제 이쪽을 이제 먹을 쳐서 패를 해야 됩니다. 네, 단수 치고 따내서요. 네. 근데 이거 흙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라 이 패를 견딜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금처럼 좀 수순이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젖혔을 때는 막아야 된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고요. 네, 맞게 된다면 우선 좀 패 형태는 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이렇게만 두더라도 패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단을 남겨둔 채 먼저 외곽 쪽에서 먼저 활용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수법은 꽤 괜찮아 보이네요. 네, 백 입장에서는 이 돌을 살리지 못한다고 해도 좀 이 사석 작전도 가능할까요? 네, 이 돌을 이제 잡히더라도 꽤 깔끔하게 외곽을 막아간다면 흔히 말해서 이제 고깃값을 한다는 말 있잖아요. 네. 네, 그 값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이 뭐 깔끔하게 잡히는 일도 없어요. 패는 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하는 위지인 선수 입장보다 타개하는 최정 선수 입장이 조금 더 편해 보입니다. 네, 위징 선수로서는 사실 별다른 이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으러 가고 있긴 한데요. 네, 물론 간단하게 살려주는 것은 바로 집부족증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단은 가둬 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패라도 내야 되죠. 네, 젖혀서 상대에게 응수를 물어보는데요. 네, 근데 뭐 백 입장에서는 여기 막아가는 것도 기분이 좋고 저기 두 점머리도 기분 좋고 네, 좀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요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백이 잘만 처리를 한다면은 이 장면에서 좀 포인트를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최정 선수의 바둑을 본다면 상당히 내용이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많은 실전량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남자 기사들과 비교를 할 때도요. 네, 대국량이 상당해요. 네, 그렇죠. 뭐 올해 미 공식 기점만 48판, 46판인가요? 네, 거의 뭐 50판에 달하는 네. 대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팀에 소속돼 있으면서 또 상당한 대국량을 또 소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라도 바둑 안 두는 날이 없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많은 판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두는 날은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휴식일 날, 네. 막 그런 날은 대국을 안 하고 좀 쉬고 그러지 나머지 날은 거의 대국에 임해요. 네, 훈련에 나왔을 때도 항상 대국을 두고 네, 그만큼 이런 실전량이 많다는 것은 그리고 더더욱 무게감 있는 실전량이 많다는 것은 본인 발전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중앙도 두텁게 어느 정도는 처리를 했고요. 이제 패 모양을 만들면서 이 두점머리 팩감 쓰는 거 좀 짜릿해 보이는데요. 상당히 기분 좋은 팩감까지 장착했습니다. 네. 흑은 바로 패를 걸어가는데요. 정말 이 두 점머리 맞는 자리 팩감으로 당한다면 네, 기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은 여차하면은 뭐 이렇게 치받고 젖히는 수단도 구해볼 수 있어요.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만 준다면 또 젖혔을 때 네. 이 두 점이 탈출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갇혔죠. 네. 탈출이 되질 않고요. 네, 이제 강하게 둔다면은 그 가네요. 지금 이렇게까지도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해소가 안 되죠. 두 점 머리를 두들기는 순간 이 두 점은 잡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은 하나 젖혀두면 안 될까요? 위에서 하나 이렇게요. 네. 이제 젖힐 때 이제 끼우는 수법이 또 있어서 네. 그렇다면은 둘 수가 없나요? 네, 지금처럼 네. 늘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끊고 나서 글쎄요. 일단 팩감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네. 이제 여기까지도 교환이 되는 것인데 지금도 되듯이 이 형태가 이제 이었을 때 끝까지 잡으러 오기가 어려워요. 네. 이쪽을 파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었나 봅니다. 네. 교환을 하질 않고 중앙을 늘어두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흑도 이제 이쪽 돌파에 부담감이 생긴 것이죠. 물론 이 자리 느는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였어요. 이곳을 늘면서 이 백 전체에 대한 공격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자리를 느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 이제 얻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민표 해설위원 좀 공부 좀 해 오셨나요? 또 숙제 어제 네. 그 숙제 말이죠. 제가 또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본인은 해왔다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다면은 자신감이 느껴졌던 목소리였는데 그냥 저는 당연히 홍민표 해설위원께서 생각을 해 오셨을 줄 알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최정 선수의 네. 별명 네, 어제도 닉네임, 새로운 닉네임을 저희가 네.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소녀 장사에서 이제 소녀티를 좀 벗어났다 해서 새로운 닉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얘기를 어제 주고받으면서 네.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지 이제 생각해 보자 했었는데 이게 좀 머리가 굳었는지 창의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닉네임을 짓는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여러 기자님들이라든지 작가님들의 네. 그 노고에 찬사를 보내. 네, 면서, 감사를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가 사실 이제 바둑도 잘 두긴 하지만 또 끼도 많아서 네. 이제 춤도 잘 추고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요. 만능 엔터테이너인데요. 네. 그래서 매력 어필을 한번 하면은 이게 좀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
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수인데 아, 저번에 이제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네, 나와가지고 이제 또 자신의 본인의 끼를 또 많이 과시를 했었죠. 아, 방송 보셨죠? 그럼요. 그때 아주 국대 선수들 모두 보면서 단체 카톡방에서 이거 카톡이라 하면 안 되나요? 네. 네모톡에서 네. 난리가 났었던 저도 봤는데요. 최정 선수는 정말 요즘 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출구가 없다. 네. 출구 없는 매력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뺀다고 하나요? 네. 빼기도 하는데 최정 선수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 기사들의 이미지가 네.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되게 좀 점잖고 어떻게 보면 쑥스러운 많이 타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꼭 그렇지만 또 않거든요. 이게 또 잘 놀기도 하고. 네. 홍민표 해설위원처럼. 네, 저는 잘 열심히 일하느라 네. 그렇죠. 네, 놀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매력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최정 선수의 새로운 닉네임이 떠오르시면 네,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특히 이제 일본 바둑 시절에 예전에 뭐 1980년대, 70년대 그 전에도 별명이라는 게 항상 있었거든요. 이제 기사들마다 특히 네. 유명 기사들마다 뭐 이제 사카다 선생은 이제 뭐 면도날, 네, 면도날. 네 그리고 뭐 임혜봉 선생은 또 이중어리, 나중에는 뭐 이거 이중어리가 아니라 삼중어리네 막 그런 얘기할 정도로 뭐 괴물슈코 네. 등등 재밌는 별명들이 상당히 네, 많았거든요. 다케미야 선생을 칭한다면 뭐 우주류, 뭐 고바야시 선생은 지하철 바둑 뭐 다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한동안 있었어요. 뭐 바둑 황제, 돌부처, 이제 조년구단, 이창호구단, 이세돌 구단까지 다 이게 닉네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쉬운 것은 이제 박정환 선수라든지 네. 신진수 선수라든지 이제 최정 선수도 이제 있었지만 이제 닉네임 변경이 좀 필요한 시점이 왔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또 바둑 팬들로서도 네. 하나의 재미가 또 그렇죠.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마치 이제 애칭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제 부르면서 뭔가 같이 이제 동화되는 느낌, 마치 친구 같은 느낌. 네,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네.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박정환 선수 뭐 별명이 뭐 딱히 없잖아요 지금요. 뭐 네, 그나마 딱히 불리는 게 없는 뭐 것 같아요. 무결점 바둑 뭐 네, 그렇게 네. 좀 몸이 건조한 별 느낌 안 오는 그 정도밖에 없어서 사실 좀 더 멋들어진 별명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천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놓치지 않고는 있었는데 일단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백이 쉬우고 이게 늘면서 수상전을 과감하게 선택을 했어요. 지금 늘어간 것은 이제 끊는 것을 엿보는 거죠. 그래서 받는다면은 이제 붙였을 때 네, 이 안으로 수상전 못 젖혀요. 끊게 된다면 네, 이것은 뭐 5점에 쉽게 잡히죠. 네, 그렇다면 밖으로 막아야 할 텐데요. 네, 그렇다면은 밖으로 막아야 한다면은 이렇게 수상전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백은 집을 확보하고 있고 혹은 집이 없는 상황이라서 네. 글쎄 여기가 또 급소로 느껴지거든요. 과연 이 수상전의 향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승부처, 이 바둑 최대 승부처가 등장했습니다. 네, 일단 밀어서 한 수라도 채우면서 좀 버텨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나와 끊었을 때 선수성의 의미를 갖겠다 그런 뜻이고요. 네, 이 우변의 흑돌이 만약에 잡힌다면요.
네. 이것은 좀 흙이 어려운 형세가 되는 건가요? 그쵸. 애초에 이제 제압했던 돌이 반대로 살아가면서 이 흙을 잡는다. 백이 이쪽 잡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쪽은 패맛이 남아있죠. 네, 잡혀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수상전의 향방이 이제 빅만 나도 빅나는 과정에서 백이 이쪽만 메어지더라도 두 점머리 두들기게 된다면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잡는다. 그것은 최정 선수가 승기를 잡는 겁니다. 일단 늘어서 먼저 물어보네요. 이렇게 네, 이어서 꼭 어떻게 받을 것이냐. 받을지를 자체로는 쌍립이 더 좋죠. 그런데 한 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더 수상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네, 먼저 물어본 것이고요. 네, 쌍립으로 받았어요. 이거는 뭐 한 수를 줄이지 않더라도 내가 네, 자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최전 선수의 수익기는 역시 여자 기사들 중에서 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최정 선수가 이렇게 메우지 않고 꼬부렸다는 것은 이 수상전이 내가 자신 있다 네. 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급소는 이 자리인데 흙이 두긴 어려워요. 왜냐면 꼬부리는 순간에 되게 살아버립니다. 이때 한 집을 내면 네. 뭐 치중 가더라도 있고 역시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가 돼요. 그래서 급소 자리는 어차피 내가 차지할 수 있다. 이 수상전은 자신이 있다라는 최정 선수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위징 선수는 이 상면에 백도를 잡아 두었고요. 이 진행 과연 어떤 형세를 맞고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